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장기화하면 택배나 화물차뿐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소방차, 구급차의 운행까지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우려마저 나오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요소수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공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품귀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수가 뭔지 설명을 좀 쉽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요소수 하면 이제 최근에 자동차는 환경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거든요. 그중에 이제 경유 차량의 경우 질소 산화물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제 질소 산화물이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네. 결국 이제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SCR이라는 선택적 환원 촉매제가 이제 배출가스 쪽에 달려 있는데요. 네. 여기에 요소수가 가열에 의해서 증발하면서 암모니아 기체로 바뀌고 촉매제로 작용해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서 매연을 상당히 줄이는 아주 획기적인 기능을 하거든요. 네네. 결국 이런 요소수는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강력히 규제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분무해주고 살포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요소수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 절반 정도의 화물 차량들이 일단은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운행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차의 절반 정도나 돼요? 예, 화물차 절반이 넘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화물차의 그 수명을 한 10년 정도라고 보통 이제 어바웃 잡고요. 네. 이 유로 6라는 환경 기준이 최대한 강화되는 최근의 기준에 맞춰서 대부분이 이제 SCR이나 이게 달렸거든요. 네. 그게 2015년부터거든요. 결국 2015년부터 한 6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비율로 차량들이 이렇게 판매되고 폐차 처분되고 한다라고 보면 약 50% 이상, 최대 60% 가까운 차량들이 이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데요. 지금 네네. 그 요소수가 저희 청취자분도 어제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는데 주유소 가서 요소수를 같이 넣곤 했는데 요소수를 지금 안 팔아가지고 파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이 요소수를 네네. 넣지 않으면 지금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동이 아예 안 걸리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물론 2015년 유로 6 이전에도 일부 고급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SCR이라는 요소수 사용하는 장치를 달았던 차량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경고등 정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면은 출력 제한을 통해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조금 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로 6 기준으로 넘어오면서 2015년부터는 그 기준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SCR을 가동을 안 하거나 구동을 못할 경우에는 배출가스 환경 기준을 못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운행 중에 요소수가 떨어졌다 이런 경고등이 들어올 경우에는 시동이 계속 걸려 있겠죠. 중간에 네. 시동이 꺼지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다음에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려고 하면은 결국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소프트웨어적으로 락을 걸어놨기 때문에 결국 운행이 안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네. 운행 거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요소수 한 번 넣으면 짧게는 한 6,000km, 한 10,000km, 그리고 길게는 한 20,000km까지도 운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물차는 거리가 굉장히 짧다면서요. 한 번 10리터짜리 예. 넣어도.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이제 노말하게 와서 20리터를 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전에서 부산 아니면 대전에서 서울 정도 갈 때도 10리터가량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에도 한두 번 이상씩 넣어줘야 되니까 일반 승용차나 SUV에 비해서는 상당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차 필수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수가 왜 품귀 현상을 빚게 된 겁니까? 일단은 이제 요소라는 게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해서 생산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중국이 호주하고 석탄 수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좀 빚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중국이 자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사실상 요소 수출을 아예 중단을 해서 법으로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맞이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요소수는 전량 지금 수입에 의존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전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자 수출국인데 매년 약 500만 톤을 생산을 하거든요. 전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량만 봐도 절반 정도인 47.5%가 인도에 판매됐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14%인 56만 4천 톤이 한국으로 수출이 됐거든요. 결국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는 요소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용 요소의 97.6%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품귀 현상이 빚어진 것이고 우리나라 생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국내에서도 요소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아주 많이 나는 중국, 러시아 등 산지 국가들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니까 요소 생산 업체들이 2013년 전후로 모두 없어졌거든요. 한국 비료 같은 경우도 생산 적자 끝에 2011년 생산을 중단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위기를 제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화학 강국이잖아요. 생산하려고 네네. 맘먹으면은 좀 빨리 생산할 수는 없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1,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결국 중국의 수출 중단으로 유발됐잖아요. 네. 그런데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요소를 생산을 했을 때 내년 2월이나 빠르면은 12월 말쯤에 중국이 수출 재개를 하는 순간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산 제품이 비싸니까 소비자들한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요소가 이번에 전국적인 물류 대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전략 품목으로 이거는 정부에서 관리를 좀 하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든지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일정량 정도는 최소 물량은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가격 경쟁력 때문에 원래 우리가 생산을 하다가 그냥 중국의 전량 거의 그 수입에 의존해 왔다고 하면 네. 디젤 차에는 지금 요소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좀 정부가 네네. 미리 비축을 좀 해두거나 이런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이제 저처럼 자동차 쪽에 있는 사람들은 2015년 이후부터 여러 번 경고의 목소리를 냈고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물론 아주 긴급 차량 같은 소방차 같은 경우는 최대 6개월 정도의 물량이 비축돼 있습니다만 그래요? 소방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출동 횟수가 많지 않거든요. 네. 하루에 몇백 킬로씩 뛰는 게 절대 아니고 이제 기본적인 점검 위에는 출동량이 적다 보니까 6개월 분량이라고 해도 양이 많지는 않고요. 네. 그 양을 나눠 쓴다라고 해도 전체 화물차 대비 수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급하게 상황하는 어떤 이런 긴급 재난 차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을 텐데 그것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결국은 물류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문제는 네. 최근에 제가 알기로도 실제 국내에 있는 양만 해도 한 달 짧게는 길게는 2월 달까지 3개월 정도의 비축량은 전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물량이 모자라는 걸 보면은 요소수에 대한 가격 상승 거기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전 매석하는 분위기도 좀 있거든요. 네네. 결국 이런 분위기들이 위기를 계속 재촉하고 있고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정부가 강력히 단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네. 김부겸 국무총리가 중동 국가와 몇몇 국가의 수입 다변화를 찾아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네네. 좀 중국 말고 수입할 만한 곳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르단이나 중국 국가들도 있고 일본이나 러시아 등에서도 충분히 수입할 수 있는 라인은 있거든요. 물론 지금보다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워낙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이런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실제 이런 부분은 관련 부처에서 준비를 좀 했어야 된다. 이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음에 여러 나라에다가 우리가 어떤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정상적인 가격이나 정상적인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우려되는 포인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도 내놓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국 이거는 이제 그 외교적인 노력과 외교적인 파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몇몇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물류 대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결국 외교력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경유 차량 같은 경우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일종의 네네. 프로그램적인 어떤 그런 거를 해놓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락이 걸려 있는 거를 그냥 풀어주면 안 네. 됩니까? 가능은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예. 다만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우리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배출가스가 지금보다 수십 배 이상 과도하게 나올 수 있고 환경 기준을 분명히 어기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서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요소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환경 문제를 일단 좀 접자 이런 어떤 동의가 구해졌다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뭐냐면 요소수를 무조건 사용하지 않고 SCR을 무력화시킬 경우에는요 노즐이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되면서 변형이나 고장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물 트럭이 전국에 200만 대가 넘는데 그 차량들을 차종별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서비스 센터나 협력업체에다 넘기고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 이슈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비용, 기간 이런 부분들도 당장 결심을 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죠. 저희 청취자 0919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요소수 안 넣고 물로만 대체하면 어떤지 좀 질문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예, 실제 그렇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소수가 아닌 맹물만 집어넣으면 요소수 탱크는 가득 차 있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이 운행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요소수가 분사되면서 질소산화물을 질소하고 물로 이렇게 좀 환경 개선 쪽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질소산화물이나 PM 결국은 매연이 과다하게 나오겠죠, 뒤로. 근데 거기에 대한 센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요소수가 어디가 새든지 부족하든지 뭔가 잘못됐다라고 계속 이슈에서 워닝을 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워닝을 잠재울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 물만 집어넣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뭐 요소비료, 질소비료 얘기도 하잖아요. 비료 생산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산업용을 지금 전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산업용을 전환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순도나 이런 정밀도 문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품질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고가의 정밀한 장비에 사용하다 보니까 요소수의 법적 품질 규제라는 게 있는데 철이나 구리 등의 불순물 금속이온의 총량은 3.8 ppm 미만이어야 되고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초과하는 어떤 순도가 좀 떨어지고 불순물이 많은 요소를 산업용으로 쓰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SCR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고 향후에 AS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좀 우울한 부분이죠. 예, 그런 부분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긴급한 대책들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은 비용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나올 수도 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좀 수입을 빨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덕대 자동차학과 이호균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